안녕하세요. 매일 시를 쓰는 시인 다선 김승호입니다. 오늘 1월 15일. 벌써 1월 15일입니다. 예, 두 번째 주일 맞습니다. 1일부터였으니까 셋째 주가 돼버린 상황이네요. 어쨌든 이번 주 1월 15일 오늘 172회 시창작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게 눈이 옵니다. 지난 밤부터 진눈깨비 비까지 그러다가 아침에 보니까 8시쯤부터인가 진눈깨비가 비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이제 눈으로 변했습니다. 기온도 그만큼 이제 떨어졌죠. 영하권 진입 하는 상황이라 눈으로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는 온통 지금 아수라장일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쪽 고양시에는 한가진 도로교통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는 눈으로 바뀌면서 사실 운전자들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존재죠. 그래서 눈길이나 빗길 또 운전 조심하시고 교통사고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새 가장 우려되는 게 이제 낙상 사고인데요. 어르신들 낙상 사고가 굉장히 많다라고 그렇게 통계청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들이 별로 좋지 않은 시국인데 이 시국에 어려움 속에서도 더 또 어려움을 겪으시면 안 되니까 항상 주의하시고 유의하시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다. 또 가능하면 이제 대중교통도 많이 활용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조마조마 불안불안한 그런 시국입니다. 일단 어찌됐든 대내외적인 모든 상황들이 어렵습니다.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출국을 하셨고 또 어제 대규모 시위가 또 있었습니다. 추석 다음 주는 한 차례 쉬는 것 같습니다만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광화문 시위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어찌됐든 간에 상황들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저는 사실 이제 올해는 특별하게 주일 예배에 충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도 죄송하고 사실은 제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제 의지와 생각, 제 마음으로 판단하는 그러한 어리석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생각 자체나 생활 자체를 변화를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짐을 했습니다. 아무튼 일단은 작심 3일은 3주는 넘겼습니다. 4주째니까. 어쨌든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이 시국 자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모든 분들에게도 불안, 좀 조심스럽고 항상 말도 행동도 생각도 조심스러운 시기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아쉬움도 안타까움도 많지만 어쨌든 어제 우리 장애인 권익 지원 협회 고양시 지부의 우리 윤창준 회장님 행사에 설맞이 떡국 나눔 행사 잘 다녀왔습니다. 또 그에 따른 어떠한 여러 가지 봉사와 실천 방안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올해는 마주하면서 같이 힘을 보탤 수 있는 부분들 그런 역량 강화에 대한 이야기도 잘 나누었습니다. 저희 우리 다선뉴스 회장님이신 이영만 회장님께서 금일봉 마련해 주셔서 잘 전달하고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그러한 마음 자세와 전달할 마음들을 또 그렇게 협력하고 나누는 베푸는 마음을 갖게 됐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아름다운 미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생각하는 만큼 모든 것은 이루어질 수 없지만 그래도 어떠한 기준점이라는 것이 잡히기 때문에 그 기준점 아래로
떨어지는 어리석음을 행치 않겠죠. 항상 기준점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도 그렇습니다. 누구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혹자는 말씀하셨습니다. 뭐 순수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그러면 순수 문학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되묻고 싶었습니다. 예, 순수 문학이라는 것이 정말 순수할까요? 네, 내면을 한번 되짚어서 들어가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또 거기에 따른 그 명칭을 사용하는 문학단체까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과연 순수한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 언어입니다. 단어입니다.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단체든 어떠한 모임이든 그 모임에는 동아리가 됐든 협회가 됐든 뭐 다 좋습니다. 문학단체가 뭐 수백 개, 이제 바야흐로 막 1000개 가까이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만들어낸 것도 결국은 기존의 관행이라고 지칭하면서 해온 많은 적폐적인 그런 부분들, 모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왔고 그렇게 성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 그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선거가 있죠. 이사장 선거만 하는 게 아니라 부이사장 선거 같이 다 함께 러닝메이트 형식으로 합니다. 근데 그 중에는 과연 역할을 똑바로 하는 이도 있지만, 할 수 있는 기대치를 갖고 있는 이도 있지만, 역할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1번이고 2번이고 그 팀에 다 섞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찍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이사장의 됨됨이를 봐야 되겠죠. 다른 부수적인 러닝메이트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자격도 되지 않는 분들도 사실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각 분과별 회장을 맡고 그러한 조직과 단체를 꾸린다라는 임원진이 됐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얼만큼 달라지고 얼만큼 변화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한 표입니다. 왜? 아무리 작은 구멍가게에서도요, 대기업이 하는 일들에 대한 소소한 문제들이 다 발생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기업으로 봤을 때 구멍가게 사장이나 대기업의 회장이나 구분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조금 다른 영향력과 조금 다른 부분은 있을지 몰라도 조직에 대한 뿌리가 있으니까. 하지만 구멍가게 사장이 점원 두세 명, 한두 명만 두고 하는 구멍가게 사장도 그 운영에 대한 방침이나 생각이나 기조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절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판단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잘못됐을까요? 저도 조직을, 작은 조직이지만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되고 접하게 됩니다. 각자 사람은 생각하고 자신이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이나 생각들은 다 저에게 전달을 합니다. 근데 여럿이 모였을 때 어떠한 판단을 하거나 근거가 됐을 때는 함구를 해버립니다. 자신이 했던 말과 다른 말을 하는 경우도 설령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그 사람의 중심이고 진실이었을까요? 결국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은 장이 이끌어가는 기조에 따라서 방향성을 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닝메이트라고 해서 하나의 자리들을 차지하고 갖게 되는 부분들은 그닥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임의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내로 대기업의 총수가 무엇을 하고자 하고 대통령이 무엇을 하고자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밑에 장관이나 각 부처가 알아서 자신들의 독단적인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무엇을 처리할 수 있을까요? 단 한 건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많은 사회생활을 통해서 또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느꼈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은 다 다릅니다. 자기 목소리를 냅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아무리 많이 모여져도 위에서 실질적으로 조직을 움직이는 권한자가
무시해버리면 지금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이 그대로 존치돼 버리고, 그래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파급력과 문제와 외교적인 부분, 갈등과 대립이 계속 반복되고, 정치인들은 말다툼만, 말싸움만 하게 되고, 자기 입장에서의 주장만 하게 되는 이런 어리석은, 문란한, 혼란스러운 이런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면 과연 그것이 소통이 되고 협치가 될 수 있을까요?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들이 이 사회에 존재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길로 자꾸 몰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황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많은 부분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걸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빨갱이가 아닐까요? 감히 함부로 공산주의자가 어떻고 빨갱이가 어떻고 하는 말을 하는 것조차도 저는 사실 역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친일파가 자신은 친일파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국가적인 어떠한 문제, 우리의 민족성이나 우리가 받았던 아픔과 처절한 고통들을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화해해야 된다고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나라의 민족이, 우리나라의 민족주의가 과연 그러한 부분을 화해하라고, 용서라고, 소통해라고, 협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일련에 나오는 발언들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이 많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런 말까지 할 수 있지? 아무리 정파가 다르고 정당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해도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그 위치가 아닌 사람이 정부에 고위직에 있는 사람까지 그런 말들을, 언동들을 뱉어낸다는 것 자체에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12구 참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결한 부분이 없이 결국은 꼬리 자르기로 대로 경찰청에서 마무리가 조사가 끝나버렸습니다. 자, 그럼 뭡니까? 그 윗선으로는 더 갈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 본 거죠. 실질적으로 면죄부를 씌운 겁니다. 면죄부를 준 거예요. 그 국민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피해자들과 피해 가족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혀 반영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이것이, 이 정권이 올해 40년, 앞으로 40년, 100년을 간다 그러면 모를까. 이제 불과 4년 남았습니다. 과연 이 정권이 이 상황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몰고 갈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4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년 국회 선거조차도 걱정스럽습니다. 어떤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제가 내다볼 수 있는 신의 경지가 아니니까. 하지만 이 혼란과 어수선한 상황들이 혹시라도 사람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거나 자포자기하게 만들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가 없지 않아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저는 시를 쓰는 시인으로서의 생각으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제가 누군가에게 작은 필요의 존재로 살아간다라는 자부심과 그 자긍심으로 열심히 매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곧 나라를 위하고 내 사회와 내 이웃과 내 가족을 지키는 일이라는 그러한 확고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계속 지속합니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오늘. 그래서 시를 써야 됩니다. 시를 썼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인지라, 감정이 있는 사람이고 생각이 있는 사람인지라 또 잠깐 새길로 샜습니다만 흥분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겠습니다.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을 탓하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라면 사람다워야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는 오늘입니다. 1월 15일 오늘 저는 아침에 이런 거를 썼습니다.
사진을 들척이다 보니 저는 이제 뭐 항상 그렇습니다. 제 시제거리가 되는 것이 꼭 사진을 보면서 제가 그 사진을 찍었을 때의 느낌과 생각들, 지금 현재의 생각들을 대입시켜서 글을 쓰게 됩니다. 물론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릅니다. 그때그때 다를 때도 있습니다. 급박한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하루에 2편도 3편도 더 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오늘 쓴 시는 한 잔의 커피를 마시며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잔의 커피를 마시며 다선 김승호. 찬 것은 몸에 좋지 않아요. 나도 알면서 자꾸 습관처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이유는 뭘까 생각해보니 터질 것 같은 심장과 입에 맞는 느낌, 그리고 불탈 것 같은 마음 때문이야. 한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찾게 되는 건 내 독특한 향과 혀끝으로 전해져 오는 알싸함이야. 물론 따뜻한 커피를 마시기도 해. 여유와 차분함을 느낄 때면 한적한 오후에 비 오는 날 아무도 오후의 카페, 아무도 없는 오후의 카페 오후 1시입니다. 분위기 너무 좋아. 함께할 당신이 없다는 것 빼고는 그래도 가끔은 글 쓴다고 잔소리하고 투정하는 당신이 그리워.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뭐 글을 쓰다 보니까 여기에 조금 탈자가 있습니다. 한적 아무도 없는을 빼먹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저는 매일 시를 쓰면서 여러분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싶어 합니다. 모두가 시인이 되고 모두가 글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 시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또 올바른 방향성으로 긍정의 마인드로 바꿔줍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저 자신에게서도 체험한 바 있지만 많은 이들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당신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신도 오늘부터 시를 쓰는 시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만 어쨌든 짧은 시간을 빠르게 여러분과 만나고 싶은 급한 마음에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셔야 되고 무엇보다 눈길 조심하시고 다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항상 기쁜 소식이 날아드는 그러한 여러분 오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여기서 마칩니다. 다선 김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